은퇴하면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해 오신 분들일수록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 들어오고 모아둔 돈 조금씩 쓰면서 소소하게 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65세의 교장으로 은퇴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연금이랑 퇴직금, 그리고 소소한 자산이 있었고 월 3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비했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첫 번째 오해 연금 소박한 생활 행복한 노후. 김 선생님은 33년 동안 초중고 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퇴직하셨고 퇴직 후 연금이 월 2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에 본인이 모아놓은 자금에서 월 90만 원 정도만 보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월 320만 원이면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기에 넉넉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텃밭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바둑도 두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챙겨주고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 병원비가 급증했고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하면서 300만 원 가까운 병원비가 들었어요. 거기다 손주들 학원비나 명절 선물비 같은 건 소박한 생활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1년이 지나자 적금은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 사례 60세에 카페 차린 전직 공무원, 2년 만에 월세도 못 내요. 두 번째는 퇴직하고 작은 카페 하나 차리면 노후 대책 끝이라 믿었던 박 씨 이야기예요. 60세에 퇴직한 박 씨는 공무원이었고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으로 동네 카페를 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대화도 하고 싶었대요. 하루 3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보내겠다는 게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 포함하면 고정비만 200만 원. 게다가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도 허리 통증으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었고 그 후 남은 건 고정연금 180만 원뿐. 월세 60만 원짜리 빌라로 옮기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통신요금까지 다 조절해야 했습니다. 은퇴 이후 자영업은 취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3. 세 번째 사례 대기업 출신 자산은 많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63세에 은퇴한 대기업 출신 이 부장님은 자산이 10억 가까이 있었어요. 연금도 꽤 괜찮았고요. 문제는 돈보다도 생활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남편은 절약하며 살자는 쪽이었지만 아내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힘들어했어요. 여전히 해외여행, 명품 소비, 고급차를 원했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죠. 2년쯤 지나자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졌고 이 부장님은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은퇴 후엔 돈 자체보다 돈을 대하는 방식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지출 패턴을 은퇴 버전으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은퇴 전에 소비 습관 그대로 은퇴 후로 이어진다면 얼마를 갖고 있어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1년쯤은 가짜 은퇴 시기를 만들어서 지출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테스트해보세요. 이 예상치 못한 건강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둬야 합니다. 65세 이후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있지만 간병비나 비급여 항목은 만만치 않아요. 최소 2천만 3천만 원은 건강비용으로 따로 떼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3. 부부가 은퇴 후 생활 철학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아내는 여행을 원하고 남편은 텃밭을 원한다면 중간 지점을 찾아야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김 선생님은 결국 3년 만에 월세로 옮기고 생활비를 월 200으로 줄이면서 새 삶을 꾸리게 되었어요. 아내는 자녀 집 근처로 따로 이사를 갔고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실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몇 년 안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은퇴 시뮬레이션을 진짜 현실처럼 해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돈이 아닌 삶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은퇴 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던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은퇴 준비의 착각과 현실을 살펴봤죠.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은퇴 후 재정 설계와 삶의 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은퇴 후 월 300만 원 정말 충분한가? 생활비 평균은 숫자가 아닌 감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노년 1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약 180만 원, 부부는 약 290만 원으로 조사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월 300이면 충분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평균일 뿐 실제 삶은 다릅니다. 핵심은 체감 지출입니다. 도시 vs 시골 같은 300만 원이어도 도시에서는 월세, 공과금, 교통비 등으로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지출 성향 차이 누군가는 식비에 민감하고 누군가는 건강에 더 투자합니다. 예기치 못한 이벤트 갑작스런 병원비, 자녀의 결혼 지원, 경조사비, 자동차 수리 이 모든 것은 월 평균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변수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300만 원은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2. 가장 흔한 은퇴 설계 실수 3가지. 1. 내 자산이면 20년은 산다라는 착각. 사람들은 흔히 자산 연간 생활비 은퇴 가능 연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 자산이 있고 연간 3,600만 원을 쓴다면 11년 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돈은 줄기차게 빠져나가고 투자 수익률은 들쑥날쑥, 물가 상승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한 자산을 단순히 나눌 게 아니라 최소 생활비는 안정적 수입원 연금 등으로 채우고 자산은 비상용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비는 나중에. 현실적으로 은퇴 후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의료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만성질환 치료와 약값, 수술비, 간병비까지 포함해 상상을 초월하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은 큰 부담. 치과 치료, 안과 수술, 관절 수술 등은 대부분 본인 부담. 암, 심장질환,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대한의료비는 노후 자금의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적립식 보험이나 의료적금으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퇴직 후엔 지출이 줄어들겠지. 은퇴 이후 여행도 줄고 외식도 줄고 입는 옷도 단순해질 것 같지만 은퇴 첫 5년은 가장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 이전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자녀와의 교류, 손주들 선물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폭발합니다. 대한은퇴 직후 35년은 활동기로 보고 지출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반영해 설계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10년을 좌우할 3단계 생존 전략. 전략 1. 지출을 줄이되 삶의 질은 유지하라. 고정비 최소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자동차는 유지비 낮은 경차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정리. 공공자원 활용. 지자체 복지 서비스, 노인회관, 무료 건강검진 등 최대한 이용. 소확행 소비 전략. 값비싼 외식 대신 건강한 집밥, 명품 대신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취미로 대체. 전략 2. 소득 파이프라인은 2개 이상 만들어라.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작은 수입원은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예 유튜브, 블로그, 텃밭 농산물 판매, 중고 물품 거래,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1등. 중요한 건 크기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월 2,03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큰 심리적 안정이 됩니다.
전략 3. 부부가 함께 은퇴 인생을 설계하라. 은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 어떤 삶을 함께 누릴 것인가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주거지, 여행 횟수, 자녀 지원, 취미, 공동활동 등은 미리 조율 필요. 부부가 삶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으면 가장 큰 갈등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 차이에서 생깁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돈이 아니라 설계의 정밀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 씨처럼 성실히 일하고 연금도 준비했지만 몇 가지 실수로 노후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은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설계, 그리고 꾸준한 조율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은퇴했지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자신의 은퇴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는 것입니다.